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가물다가 이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도 틀림없이 단비가 내릴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한 회사에 김 과장이 잠잘 시간이 됐는데 침대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부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 과장이 다른 게 아니라 내일까지 내가 이 김 대리한테 100만 원을 전에 빌린 걸 갚기로 했는데 내일 갚을 돈이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세요. 그러더니 밤 11시가 됐는데 딱딱딱딱딱 전화를 누르더니 여보세요? 거기 김 대리 댁이죠? 우리 남편이 내일 돈 100만 원을 갚기로 했다는데 돈이 없다는데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제 걱정은 저쪽에서 할 테니까 당신은 잠만 자면 된다니까. 이게 지 마음의 법칙이야. 일단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러면 받을 놈이 걱정을 할 거란 말이야. 돈이 없다는데 이걸 또 하나 말이야. 성공하려면은 이 시스템 또는 교육에 자꾸 참석해라.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만약에 이 교육에 참석하는데 돈을 받는다, 강의 수강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놈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안 받아요. 오히려 참석하면 할수록 회사는 손실이 커요. 이 밥값을 일부를 대줘야 되니까. 그런데 자꾸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법칙, 쉽게 이야기하면 건망증이고, 자연법칙에 여기 자연과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실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또는 무질서, 혼잡도,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또는 혼잡도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자연법칙이니까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 그렇게 돼요. 자연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요걸 여기 놓으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게 전부 자연법칙이에요. 일기압에서 물은 100도에 끓는다. 0도에 언다. 이게 전부 자연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거, 로우니까, 법칙이니까 거스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도 자연법칙이니까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호 법칙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너지 보존호 법칙?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밖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이 빛 에너지로 바뀌고, 그럼 빛만 나나요? 저거 만져보면 열이 뜨끈뜨끈하게 나요. 열 에너지로 바뀌고, 마이크로 와가지고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여기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합하면 들어온 전기 에너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잉크 한 방울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잉크가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죠. 퍼져나간다고. 다시 말하면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해요. 그런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니까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쪽으로만 작용한다. 절대로 더 놔뒀더니 흩어졌던 잉크가 한 방울로 모이더라.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학기 초가 되면요. 자녀들이 책상을 깨끗하게 정돈을 해요. 연필도 깎아서 꽂아놓고 뭐 시간표 동그라미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공부하고 며칠 지나 보세요. 그놈의 방이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질서도, 혼잡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증가하는 방향.
그런데 내버려 두면 그것이 지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작용하지 않는다.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 원데이나 석세스에 한번 참석해가지고 마음을 다잡아. 옳지. 나도 3년간 해가지고 3,000떼기 돼야지. 그리고 집에 가. 열심히 갔다가 이제 남편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다리몽댕이를 한. 이렇게 시작하면 무질서도가 증가를 해. 아이고 내가 뭘 어쩌. 그래서 그 마음의 무질서도,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3일도 유지 못해. 근데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72시간 내에 결심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이것이 72의 법칙이에요. 3일 이내에 그걸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내가 여기 결심하시죠. 이거 쓸만한데 내가 매일 소비자를 5명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집에 갔는데 아이고 뭐 오늘 안 만난다고 안 되나? 내일부터 만나야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루만 더 쉬었다가. 그래서 72시간이 넘어가면 그것이 실천될 확률은 1%도 안 된다. 그게 72대 1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니까 계속 마음이 흩어지려고 하면은 다시 여러 사람이, 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가 사람의 기라고 합니다. 사람의 기인데 그것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다시 엔트로피가 작아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엔트로피는 가만히 놔두면 증가하는 쪽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에너지가 작용돼야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다시 말하면 자녀 방이 흐트러졌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학기 시작 초에는 깨끗했거든. 엄마가 아침에 해놨다고.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경우에는 절대로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는다예요. 거기에 엄마가 다시 인위적인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다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모든 인간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에 늘, 즉 원데이나 석세스에 참여해서 흐트러진 마음, 즉 무질서해진 엔트로피를 다시 모으라는 개념이에요. 너무 어렵나? 이거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하여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 팩터가 무엇인가 하는 걸 많이 연구를 합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IQ라고 합니다. IQ, 인텔리전트 코션트에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학습지능입니다. 학습지능.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주어진 문제를 누가 잘 푸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IQ하고 학교 성적하고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IQ가 높아도 학교 성적이 엉망인 놈이 있어요. 미국의 여러 논문을 보면 엉망인 놈이 누구냐 하면은 게을러 빠진 놈. 머리는 무지무지하게 좋은데 잠을 9시까지 자는 바람에 학교에 첫 시간은 꼭 빠져. 그 연구 과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아주 천재야. IQ가 그 200에 가까운 놈인데, 그런데 그 페이퍼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놈은 대학을 졸업하는데 7년 걸렸다고 돼 있어요. 수업에 참석을 해야지 게을러가지고.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IQ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EQ라는 개념이 나오죠.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골맨 같은 학자는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니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IQ가 차지하는 건 20%고 나머지는 EQ 등이다.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태도야,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있다. 태도가, 그러니까 감정, 요것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 IQ가 얼마나 되나? 그거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정직한가? 성실한가? 정말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동반 성공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걸 따지는 거지. 이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왔나? 이게 IQ가 얼마지? 그거 따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감성이 그래서 풍부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중석, 목을 촉.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이게 지금 사마천의 사기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무제 때 이광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활을 굉장히 잘 썼어요. 활을 잘 쏘는 장수인데 또 이 장수가 사냥을 좋아해. 사냥을 좋아해서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를 단번에 쏴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잡혀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호랑이를 쐈는데 호랑이가 정통으로 맞았어. 호랑이가 정통으로 맞았으면은 벌떡벌떡 뛰든가 무슨 포효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가봤더니 그것이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어. 바위였는데 바위에 그 화살이 박혀버렸어. 이게 중석몰촉이에요. 그래서 이광 장군이 이것 봐라. 내가 쏜 화살이 바위에 박혀? 그리고 다시 와서 쐈는데 안 박혀. 그러면 처음에 쐈을 때하고 다음에 쐈을 때하고는 뭐가 다를 것인가? 마음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저걸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예요. 맞추지 않으면 죽는다. 힘껏 쐈겠죠. 아주 슈퍼 에너지가 나왔겠죠. 두 번째는 안 들어가도 안 죽어. 그러니까 대충 쐈겠지. 자기는 힘껏 쏜다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몇 메타 안 되는데요. 정신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관역에 맞지를 않아요. 남자분들, 남자 사장님들 군대에 갔다 오셨을 텐데 저희 때는 항상 대공사격을 주기적으로 연습합니다. 대공사격은 캘리버 50이라는 기관총으로 하거든요. 기관총. 그 다음에 이제 적의 장갑차라든가 이런 걸 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철갑탄, 철을 뚫는, 장갑차를 뚫는 철갑탄을 놓고 쏴버리면요. 바위에 총알이 박혀요. 얼마나 세게 박혀버린지 몰라. 그러니까 아마 이광 장군이 캘리버 50 속도로 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화살이 박혀버리죠.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인간의 잠재 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재 역량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가서 화살 하나 사가지고 바위에다 한번 맞춰보세요. 저놈이 호랑이임에 틀림없다 하고 쏴버리면 들어갈지도 몰라요. 정말로. 권총도요. 불과 10m밖에 안 되죠. 정신 집중도에 따라서 점수가 확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인간의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므로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밖에 없는 놈은 점점 가난뱅이가 된다. 21세기에도 이 상황은 악화됐으면 됐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갖지 않으면 가난뱅이가 된다. 그런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알갈랑요. 단지 알 뿐이에요. 그 자식은 밥도 안 사. 지 재산이 뭐 1조 몇천억이네 그따구 소리 하는데 야 임마 밥 좀 사라 그러면 국수 산다고. 국수. 야 임마 1조가 넘는다는데 왜 국수밖에 안 사냐 그러면 조금 더 모으면 빌딩 하나를 더 살 수 있다. 이게. 야. 근데 물어봤어요. 그 임대 주는데 한 층 임대를 주면 월 임대료 얼마 받냐 그랬더니 9천만 원. 그게 자본이에요. 건물은 자본이에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름으로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밖에 없는 자는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 그 책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그러면서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지금이 옛날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늘 보고 주먹질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나도 자본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 자본을 가질 수 없으면은 다행히 지식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 후기 산업화 시대에서는 자본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굉장히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 자본을 가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가장 지금 애터미하고 관계돼서 그 자본이 되는 것이 사회자본이에요.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사회적 연결망이에요.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라고 해요. 소셜 네트워크. 애터미가 가장 좋은 얘기인데 이 네트워크의 크기와 퀄리티, 질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를 높일 것이냐 하는 것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무슨 자본이라고 그러냐면 감성자본 또는 심리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심리자본. 예를 들어 감성자본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근면한가와도 관계가 되는데 감성적으로 근면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그 생산성 정도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근면한 것도 자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내심이 굳은 사람과 인내심이 없는 사람, 인내심이 큰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갈 확률도 높고 좋은 직장에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내심도 자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본을 우리가 기르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경제 자본이 없는데 다른 자본이라도 크게 하면 거기 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일진금석가관, 이건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되면 그것은 쇠나 돌을 뚫는다. 그러면 뚫어지잖아요. 화살을 쏘았는데 바위에 박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 기왕에 울 바야 이렇게 그냥 정신을 집중해서 울면 엄마가 여기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대충 울어가지고는 혼이나 나지 안 올 수가 없다. 빌헬름 텔, 윌리엄 텔 어때요?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맞춰 쏘지 않으면 아들이 죽어. 얼마나 정신을 집중해야 돼서. 그럼 맞췄잖아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컬링이라는 것이었어요. 컬링. 알지도 못하는, 저도 그거 봤어. 그런데 컬링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이 아가씨에 대해서 댓글이 그냥 수만 개가 붙어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컬링 대표 선수 이 4명의 아가씨가 거의 미스 코리아급이야. 미스 코리아급이야.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걸스데이라는 걸그룹 있죠. 이 4명의 아가씨를 컬스데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연예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미모를 가진 아가씨는 길거리에 나가면 발에 차요. 여기만 봐도 벌써 뭐 타임. 따라서 이 아가씨들이 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알지도 못하는 게임을 진지하게 하든지 이 눈빛을 보라고, 눈빛을. 4명의 아가씨가 그렇게 진지하게 게임을 해. 그렇게 진지하게. 바로 성실성이라는 자본이에요. 성실성. 그러니까 적당한 미모에다 성실하게 하니까 온갖 이 컬스데이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정신이 흩어지니까 뭐 엔트로피가 흩어져 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몰입이에요. 몰입. 정신을 집중하면은 옆에서 뭐 비난하고 뭐 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직센트 미하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양반은 몰입을 세계적인 권위인데 몰입을 연구하고 실제로 자기가 몰입을 해보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지금 하이라이트인데 마누라가 옆에서 밥 먹어라 뭐 해도 알아서 소리가 안 들려. 거기다가 마누라가 뭐 갖더냐,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마늘 좀 까라 해가지고 마늘 이만큼 갖다 줘요. 근데 이 남정네는 손에 마늘이 들어있다는 그 자체도 몰라.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 그게 몰입이에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야구 경기 하는데 9회 말 투아웃에 베이스인데 거기에 4번 타자가 나왔는데 지금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몰입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어린애들 장난감 가지고 놀 때도 마찬가지고, 도박꾼들 고스톱 할 때도 담배를 10,000원에 사다 줘도 몰라. 알았어 하면서 오징어 한 마리에 20,000원 그렇게 사다 주잖아요. 해본 경험이 있으시네. 참.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찍고 받고 해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선택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자, 이쪽이 애터미 사업이고 다른 사업이라고 해요. 두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길로 가면 다른 한 길은 포기해야 돼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스스로 위축되지 말자. 이걸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폭주족들이 있잖아요. 3.1절 광복절 되면은 서울 시내 별 미친놈들 다 있어요. 폭주족들이 있는데 폭주족들이 왜 폭주를 하겠어요? 누군가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고급 승용차 벤츠 500이라는 타고 다니는 놈들이 그거 왜 타고 다니나? 관심을 가져요. 요게 별 관심 없어요, 지금. 별 관심 없어. 가끔 제가 말하는 혜민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혜민 스님이 케이블 TV에서 뭐 방송에서 강좌를 하면서, 인생 강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근데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엊그제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지금도 스테디셀러가 돼 있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거의 한 달, 2달 이상 베스트셀러 일본에 있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저도 몇 권 사고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썼어요, 쉽게. 그런데 그걸 자기 저서를 베스트셀러가 몇 개월 돼버리니까 몇 권 사가지고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딱 이제 내가 그 대형 서점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마치 연예인처럼 서로 사인을 해달라고 달려들 거다. 그래서 볼펜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승복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베스트셀러가 진행을 되어 있는 요게 있죠? 1번부터. 거기 가서 책을 안 사고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해. 자기 책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관심 없어. 분명히 복장도 특이하고 그게 베스트셀러 1위에 몇 개월 올라 있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이상하다. 분명히 사인을 해달라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아무 관심 없어. 그래서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카운터 아가씨는 나를 알겠지 하고 책을 좀 사가지고 카운터 아가씨에 떡 놓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거 제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살 거예요? 그러고 계산만 얘기해. 아무 관심 없어. 자기가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아무 관심 없어. 그래서 혜민 스님이 그래. 나 같은 경우도 복장도 특이하고 경력도 특이하고 베스트셀러 몇 개월 됐는데도 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 왜?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 일에 바빠 죽겠어 지금. 무슨 관심을 가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무시하는 사람도 없어. 그럼 뭐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럼 뭐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친구나 친지도 속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야, 너 망하려고 그거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여기 입에서 나오는 얘기고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잊어버려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바로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방관자 효과라는 거예요. 이걸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특정 불행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예요.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키티 제노비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30분간 격투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현장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40명인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노비스는 그 강도에게 맞아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벌떼처럼 날아들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게 왜 어떤 현상이냐? 뉴욕 시민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는가? 라고 했는데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방관자 효과라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똑같은 현상이 뭐가 나타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울 보고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화장도 하셨고 머리도 빗고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비춰보고 무슨 백을 들까 해보고 구두는 뭘 신을까 했는데 길거리에 나오니까 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말이야.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특히 남자들은 더 관심 없어. 나는 우리 마누라가 미장원에 갔는지도 모르는데 내 머리 어때?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기는 전번 머리를 내가 모르는데 지금 어떻기는 어떻단 말이지. 몰라요. 어떤 때는 밥을 차려주고 그릇 어때? 그러거든. 그릇이 뭘 어때? 지금 새로 사왔는데 나는 밥 먹으면서 그릇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건지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미국 신문 기사예요. 38명이 살인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한 사람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이게 방관자 효과예요. 방관자 효과. 이것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후한 첫째 황제인 광무제가 그 당시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엎었는데 그 군대를 칠 때 광무제 유수의 군대가 더 적었어요. 저쪽은 군대가 크고 그런데 이쪽이 군대가 여러 작은 군대가 합해가지고 이걸 쳐서 이기고 결국 후한을 건설하고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난 자전거에 벽돌을 이 정도 실을 수 있는지를 처음 봤어 내가. 뜻이 있으면 된단 말이야. 뜻이 있으면. 이쪽 팔이 이쪽 핸들을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꼭 수도꼭지가 위에 있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뚱뚱하다고 해서 날씬한 남자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안 닿으니까 요것은 팔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들어와.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거 봐. 이런 데서도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살아날 수가 있다고요. 유지경성입니다. 뜻만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마침내 이루어진다. 이것도 사기에 나옵니다. 소진열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소진열전. 지금 전국시대에 소진이라는 사람이 합종책, 이거 진나라가 가장 크니까 나머지 6나라가 종으로 힘을 합하면 동맹을 하면 요놈이 못 쳐들어온다. 소진이 처음에는 이걸 유세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거짓 신세가 됐어.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이 제후들이, 임금들이, 6나라 왕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전부 무시해. 전부. 저런 자식이 말이야. 농사나 짓고 살지. 지가 무슨 유세를 한다고 말이야. 정치를 한다고 말이야. 돌아다니냐. 특히 형수가 아주 무시해. 시아제란 놈이 글줄이나 읽더니 농사는 안 짓고 어디 학군데 돌아다니면서 유세한다. 그 말을 들은 소진이 진짜 문을 걸어 잠그고 1년간 공부를 계속해 제낍니다. 병법,
그다음에 국제 정치 올가통원. 그래 하고 깨달았어요. 임금들을 이런 방법으로 설득하면 되겠다. 그래 결국은 육국의 임금들을 설득을 해서 합종책, 육국이 동맹을 하게 되고 소진은 6나라의 재상을 동시에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상, 한 나라의 국무총리도 되기가 힘드는데 여러 사람 낙마했죠. 그렇게 힘드는데 6나라의 재상을 동시에 겸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 집에 왔더니 형수가 모로기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을 못 쳐다봐. 그래서 형수한테 물었어요. 아니 형수님, 전에는 저한테 거만하게 굴더니 전거라고요. 앞전자 거자는 거만할 거자예요. 후공 뒤에는 공손할. 왜 지금 와서 공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돈도 없고 거렁뱅이였는데 지금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그럽니다. 그렇게 되나. 그래서 유일하게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은 성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실패하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속을 내시는 적을 소자, 구필 굴자, 큰 대자, 펼신자입니다. 지금 내가 굽히는 것은 멀리 뛰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 적게 굽히고 크게 펼친다. 바로 개구리가 이놈을 잡기 위해서 몸을 굽힙니다.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래야 잡아. 100m 올림픽 경기에서 나는 굽히기 싫어하고 꼿꼿이 서서 뛴 놈은요 좋은 기록이 안 나와요. 이걸 박차고 나가서 빨리 뛸 수 있어요. 전거후공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네가 나에게 거만하게 굴지 모르지만 후에는 나에게 공손하게 굴 것이다. 그 신념을 가지세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 신념 자체가 자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자가 한 말, 순자라는 책이 나오는데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황하를 쑥 보면서 황하가 동해, 아주 우리 같으면 서해죠. 황해로 흘러가는데 이게 10,000번을 이렇게 굽어서 흘러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바다로 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이걸 극복하면 반드시 넓고 넓은 바다로 간다. 성공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양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강한 나치 군대, 나치 공군을 물리치고 연합국을 승리로 이끈 분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국장을 했죠. 바로 확고한 목표는 바로 꿈입니다. 확고한 꿈이 있으면 유지경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관역 이게 목표고 이게 목표인데 핀실라인이 목표인데 목표가 없으면 뛸 수가 없어요. 바로 목표를 정하면 에너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에너지가 흐트러져요. 바로 요거예요. 이제 인간의 정신력은 3개인데 지금 2개로 나눕니다. 의식하는 부분이 있고 전의식. 전의식은 생각났다 안 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누구를 봤는데 그래서 많이 본 사람이야. 생각이 안 나.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네?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의식이 생각났다 안 났다는 사람. 무의식은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지금은 의식을 인간의 정신 영역을 의식 부분 10%, 잠재의식 90%. 우리의 잠재력은 잠재의식에서 나옵니다. 잠재의식에서 이런 것들이요. 바로 우리의 정서, 감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 경험, 그 다음에 혼, 그리고 우리의 본능, DNA. 이런 것들은 전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힘이 나오면은 화살이 바위에 박힐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충돌하면 반드시 잠재의식이 이긴다. 의식은 애터미 교육장에 가봐야지. 그런데 잠재의식이라는 놈이 왜 가? 거길 다단계판을 왜 가? 이렇게 이놈이 잠재의식이 생각하면 절대로 못 간다. 요 아가씨도 여기다가 나도 이렇게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잠재의식은 어떻게 돼요? 꼭 이거 먹는다고 살찌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먹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연초에 꼭 결심을 하는데 담배를 또 피워.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처칠은 담배 펴도 오래만 살더라. 잠재의식이 그렇게 생각한다. 처칠은 실제로 담배 무지하게 피셨는데 91세에 돌아가셨거든. 미인이 걸어가면
모든 사나이들의 모가지를 전부 비틀어놔. 전부 여기를 보고 있어. 안 보려고 그래도 이놈 모가지가 이렇게 잠재의식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암시를 계속하라는 것은 잠재의식을 의식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나는 2017년 7월 30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 요걸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잠재의식이 네가 어떻게 그런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56등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계속적으로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짐 캐리가 그런 케이스라고 전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짐 캐리 영화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에이스 벤츄라 되게 재밌지. 코미디언이잖아요. 캐나다 출신 코미디언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폐차장에서 잠자고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로 하루를 때우는 사람이었는데 10,000불짜리 우리 같은 100억이죠. 10,000불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나는 반드시 한 편에 1,000,000불의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 지금 잠자리가 없어서 폐차장에 자고 맥도날드 햄버거로 하루를 때우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야, 그게 부적인가 보다. 나도 하나 만들고 돼. 부적이 아니고 자기 암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나는 1,000,000불 개런티를 받는 배우다. 실제로 이 영화가 성공하면서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더 케이블가이 여기서 1,000,000불을 받았고 여기서 2,000,000불을 받습니다. 한 편에 200억을 받습니다. 이런 배우가 됐어요. 자기 암시를 주면서 계속 노력을 한 거죠. 이제 결론은 자본 축적입니다. 자본이니까 바로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데 자본이 생산성을 결정하니까 이렇게 낫으로 배는 것하고 예초기로 배는 것하고는 생산성이 엄청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낫으로 배는 것하고 트랙터로 배는 것하고 생산성이 달라요. 왜? 자본 집약도가 달라요. 바로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이에요. 이놈 자본을 가진 자하고 못 가진 누가 이기냐고. 이게 지금 SSM이고 동네 슈퍼예요. 어떻게 이기냐고 이것을. 못 이겨요. 자, 미국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본을 가진 자는 자동차에다 부모를 싣고 달리는데 자본을 못 가진 놈을 리아카에다 두 노인 싣고 목에다 줄 걸고 달리려고 그래. 이게 되겠냐고. 누가 이기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자본을 가진 자는 자동차로 달리는데 요놈은 맨발로 달리고 있어. 노동밖에 없잖아요. 노동밖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자본. 요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크게 해야 하고 애터미 사업만 보면은 사이즈의 크기와 퀄리티에 따라서 생산성, 자기 소득이 결정됩니다. 분명하죠? 분명해요. 문제는 이 사이즈를 어떻게 크게 하고 퀄리티를 높게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컬 캐피탈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심리는 자본이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긍정적인 심리는 사회 자본이나 지식과 같은 인적 자본 또는 경제 자본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자본이 갑자기 주어져도 심리 자본 또는 인적 자본이 풍부하지 못한 놈은 더 불행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놈이 갑자기 10억이 20억이 생겼는데 그 인간 자체의 인적 자본이나 심리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놈은 오히려 더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불행해. 그런 케이스 많이 봤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대. 로또 당첨된 놈이 강도질하다 걸렸죠. 당첨 10몇억, 15억인가 됐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 했느냐? 룸살롱에 가서 부어라 자실하고 이거 했어. 그러다가 돈 떨어지니까 이제 강도짓을 했어. 뭐가 안 됐어요? 심리 자본이 축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인적 자본이 축적이 안 되니까 아무리 경제 자본이 주어져도 망한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긍정 심리 자본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게 인간의 생산성을 결정하는데 요건 사회 자본이나 다른 경제 자본을 상위의 개념입니다. 보세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나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고 자신이 있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셀프 에피카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망,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내 미래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데 학력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 희망이에요. 희망은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뭐냐면 내가 이 방법으로 안 됐다면 나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회복탄력성은 인간이 살다 보면 우여곡절,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서 리실리언스란 말은 되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좌절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4개예요. 자기 효능감. 나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그 자신이 있다. 이렇게 갖는 거고, 낙관주의는 나는 내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희망은 내가 이런 방법을 썼는데 안 됐다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리실리언스 회복 탄력성은 일단 실패하고 어려움에 직면해도 다시 튀어나가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사회자본이나 인적자본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왜냐하면 요게 없으면요 다른 게 있어도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 그래서 상위 개념이다. 자, 마지막으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태도인데, 바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도 안 되고 학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내가 태도는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내 정신 자세, 심리 상태를 어떻게 갖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 경제 자본이 없는 서민이 가질 수 있는 매우 쉽고도 돈이 안 드는 자본입니다. 이거 결심하는데 돈 듭니까?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뒤에 모두 다 3,000댁,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